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18년도 2회 제1과목 직업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 대해서 가장 수준이 높은 공감적 이해와 관련된 반응은 가장 수준이 높은 공감적 이해는 5 수준의 공감적 이해인데 5 수준의 공감적 이해는 상대방의 표면적 감정뿐만 아니라 이 내면적 감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왜 그리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영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했었을 때 3번이 정답이겠죠.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감적 이해고요. 2번에 보시면 시끄러워도 좀 참고 하지 그러니 하면 요건 2 수준 정도 되겠네요. 4번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구나. 1 수준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로부터 이 4번 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네. 이 표현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번에 그래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지 라고 한다면 3 수준 정도 해당되고요. 수준 4에서는 네가 공부할 때는 식구들이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지 라는 정도가 4 수준에 해당돼요. 일전에 직장 상사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2번 형태주의 상담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거. 형태주의 상담 기법 첫 번째는 어떤 자각이죠. 욕구와 감정의 자각, 신체 자각, 환경 자각, 언어 자각 이런 식으로 어떤 자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형태주의 상담 기법이고요. 두 번째는 과감 반역자라고 했었죠. 과감한 반역자라고 해서 과장하기 그리고 감정에 머무르기 반대로 하기 역할 연기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라는 거 과감 반역자 했었고 세 번째는 빈대숙직꿈이라고 했었어요. 빈대숙직꿈이라고 해서 빈의자 기법이죠. 빈의자 기법 그리고 대화 실험 숙제, 직면, 그리고 꿈 작업 이 중에서 2차 시험에서 이렇게 형태주의 상담 기법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나온다면 지금 보기 1번에 나와 있던 이 꿈 작업 그리고 빈 의자 기법 과장하기 이 3개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쓰는 문제 해결하곤 했었어요. 지금 4번에 탈중심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1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상담 기법을 섞어 고르는 형태로만 나오니까 형태주의 상담 기법 이렇게 3가지 형태 어떠한 자각, 환경 자각, 언어 자각, 욕구나 감정의 자각 이런 거 그리고 과감 반역자, 빈대 숙직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1차 문제 푸는 시장 없어요. 3번에 정신분석 상담에서 프로이드가 제시한 불안의 유형은 현신도라고 했었어요.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그리고 도덕적 불안. 그래서 이 현신도가 21년도 2차 실기시험에 나온 바 있었어요. 2번 틀렸어요. 심리적 불안 아니에요. 4번 행동 수정 프로그램의 절차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 말 그대로 행동을 수정한다는 것이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즉 목표 행동의 정의가 가장 먼저 이렇게 따라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행동의 기초선 측정인데요. 행동의 기초선 측정이라는 것은 행동의 빈도수와 지속성을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은 티귿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대번의 답이 1번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는 적응 행동은 강화시키고 부적응 행동은 약화시키는 이런 기법의 적용이 있어야 돼요. 기법의 적용이 이렇게 뒤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법의 적용 다음에 리얼과 행동 수정 결과의 검증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행동의 일반화가 이렇게 뒤따라야 된다. 다시 한번 목표 행동을 정의하고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해요. 그래서 행동의 빈도수와 지속성을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기법을 적용시켜서 적응 행동은 강화시키고 부적응 행동은 약화시키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 수정 결과를 검증해 봐야 되고, 검증한 뒤에 행동을 일반화하는 것이에요. 5번 직업 상담에서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은 우리가 홀랜드의 직업적 인성 이론이죠. 2번이 바로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3번은 개인적 욕구를 성취화하도록 동기화한다고 했으니까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에요. 4번의 직업적 선택은 개인의 발달적 특성이다. 이거는 뭐 수퍼나 긴즈버그 같은 발달 학자, 진로 발달 학자들의 이런 견해가 되겠네요. 6번 6개 생각하는 모자 기법에서 사용하는 모자 색깔이 아닌 것은 다 이렇게 색깔 틀린 거로 나오면 무조건 갈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6가지 모자 색깔은 청황, 처음에 2개는 이응이응으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4개는 기역으로 끝나는 거, 흑백, 정록이라고 했었어요. 각 모자 색깔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두시는 거 2차 실기에 나온 바 있으니까 확실하게 암기하시도록 해야 돼요. 7번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이론으로 인생 초기 발달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이 무엇이냐? 인생 초기 발달 이론, 인생 초기 발달 과정 중시하는 이론은 정신 분석 이론이 바로 대표적이에요. 그 이외에도 개인주의 상담이나 교류 분석 상담도 인생 초기의 발달을 중시하긴 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이네요. 8번 고트프레드스는 9, 13세 시기에 개인에게서 어떤 직업적 포부가 발달한다고 보았는가? 고트프레드스는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남성미가 풀풀 풍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 바로 심성사내예요. 심성사내, 심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기 지향성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진로 발달 이론 학자들은 제시한 이 나이는 별 중요성이 없어요. 단지 고트 프레드스만 이 나이와 연관돼서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과 크기 지향성은 3세에서 5세고 성역할 지향성은 6세에서 8세예요.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9세에서 13세고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은 14세 이후란 말이에요. 특이하게도 고트프레드스는 이렇게 14세까지만, 요 나이 때까지만 이 발달 이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9, 13세 사이는 3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네요. 9번 다음에 해당하는 수퍼가 제시하는 흥미사전 기법이요. 흥미사전 기법은 2개가 있다고 했었죠. 수퍼가 제시한 흥미사전 기법은 표, 조, 조예요. 그래서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그래서 표, 조, 조가 바로 수퍼의 흥미사전 기법이고요. 박스에 제시된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바로 조작된 흥미에 해당돼요. 이 수퍼의 흥미사전 기법이 나오면 오답으로 늘 이렇게 선호된 흥미가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흥미롭네요. 그 외에 흥미사전 기법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일반 흥미사전 기법이 있어요. 일반 흥미사전 기법은 우리가 흥직직 흔히 3개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21년도 2차 시험에도 나온 바 있었어요. 흥직직에서 흥은 흥미평가 기법이고, 요거는 직업 선호도 검사고, 요건 직업 카드 분류법을 얘기해요. 하나가 물론 더 있어요. 하지만 2차 실기에서 요게 3개만 나오기 때문에 흥직직으로 우리가 흔히 외워둬요. 흥미평가 기법,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카드 분류법. 하나는 바로 작업 경험 분석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10번 비지시적 상담을 원칙으로 자아와 일에 대한 정보 부족 혹은 외국에 초점을 맞춘 직업 상담.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만 갖고 막바로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인 거 알 수 있어요. 11번
다음 중 효과적인 적극적 경청, 효과적인 적극적 경청을 위한 지침과 가장 거리가 멀고,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적극적 경청이니까 잘 살펴보는 것이에요. 경청이라는 말이 잘 듣는 거잖아요. 적극적 경청,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잘 이렇게 살펴보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내담자가 나는 지금 마음이 편안해요. 난 불안하지 않아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발을 떨고 있다든지 손톱을 자꾸 만진다든지 눈동자를 좌우로 계속 불안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표현, 이런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적극적 경청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적극적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음조, 음이 떨린다든지 3번은 내담자의 표현의 불일치, 내담자가 보이는 일반화 빠뜨린 내용 왜곡을 경청한다. 이거 전부 1번, 3번, 4번 좋은데 2번에 사실 중심적으로 나는 마음이 편안해요 한다고 이 사람 진짜 마음이 편안하구나 이렇게 사실 중심적으로 경청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12번 진로시간 전망 검사 중 코틀이 제시한 원형 검사에서 원의 크기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원의 크기가 나타나는 것은 3번이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이에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이 바로 원의 크기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 현재, 미래는 바로 원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우리가 흔히 방변통이라고 하잖아요. 방변통은 바로 이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방변통이다. 4번의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는 바로 이 원의 배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원의 배치를 통해서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원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접하고 있다든지 교차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원이 완전히 원 속에 포함되어진다든지 이런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는 바로 원의 배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13번 스나이더 등은 직업 상담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내담자의 변명을 종류별로 구별하였어요. 총 3가지로 구분하였어요. 스나이더의 내담자 변명이에요. 첫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책임을 회피한다. 책임을 회피한다. 두 번째가 결과를 다르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책임을 변형하는 그런 변명 해당돼요.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은 부정과 그리고 알리바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니까 나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정하고 이런 거예요. 부정 알리바이 비난은 바로 책임 회피하기에 해당되고요. 결과를 다르게 하기는 축소라든지 사건을 축소하는 것이죠. 정당화한다든지 그 훼손하는 거 특정해가 결과를 다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책임을 변형시키기는 그걸 의미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책임 변형시키기에 해당되어져요. 여기서는 축소, 정당화, 훼손, 결과를 다르게 하기에 해당되는 변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비난은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이렇게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네요. 14번 톨보트가 제시한 집단 직업 상담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톨보트라는 사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정은 가능한 모임의 횟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능한 모임의 횟수를 줄여야 한다. 최소화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2번의 집단 구성은 2, 4명이 아니라 6명에서 1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약간의 이질성을 갖고 있는 6명에서 10명이요. 완전 다르면 어렵고요.
그렇다고 완전 똑같으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서로 피드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질성이 있는 6명에서 10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집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번째, 리더는 이 상담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는 단지 집단 상담과 직업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구성원들 간의 피드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답은 3번이에요. 집단 직업 상담의 과정은 5가지 유형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 탐색이에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의 연결이고요. 직업적 정보의 획득과 검토,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5가지. 첫 번째 자기 탐색, 두 번째 상호작용, 세 번째 개인적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의 연결, 네 번째 직업적 정보의 획득과 검토, 다섯 번째 합리적 의사결정. 그래서 자상계직합 2차 실기에 나왔던 것이란 말이에요. 15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서 전형적인 하루가 갖는 정보 유형은 무엇이냐?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4개로 나눠져요. 진로 사정, 그리고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그리고 요약, 수없이 많이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전형적인 하루가 갖는 정보 유형은 바로 1번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죠. 내담자가 의존적 또는 독립적인지 자발적 또는 체계적인지 성격을 파악하도록 돕는 거, 이게 전형적인 하루예요. 2번에 일의 경험이라든지 훈련 과정과 관심사, 그리고 5락은 바로 진로 사정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주요 장점과 장애물은 강점과 장애에 해당되겠죠. 4번에 생애 주제된 동의, 목표, 설계와 관련된 정보는 요약에 해당되네요. 16번 카운슬러 윤리 강령을 기반으로 한 직업 상담사의 기본 윤리, 이거 상식이죠. 1번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담 기법을 활용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뭐 1번에 딱 답이 나온 거예요 벌써. 이렇게 간단하네요. 2번에 상담자는 내담자 개인이나 사회, 내담자가 개인이나 사회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지라도 개인의 정보를, 이때는 개인 정보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니죠. 비밀보호 예외 원칙에 해당되어지는 사항이네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이거 3번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담이 확인된 경우라면, 이럴 때는 자신의 어떤 전문직 동료나 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것이죠. 상담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건 틀린 것이에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담임이 확인된 경우라면 내담자의 문제를 다른 전문직 동료나 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것이죠. 4번 내담자에 대한 정보가 교육 장면에 연구 장면에 필요할 경우 내담자와 합의한 후 개인 정보를 밝혀 활용하면 된다. 틀렸어요.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교육 장면이나 연구 장면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와 합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여기 합의하고 내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번 답이에요. 17번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 학습 촉구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거, 학습 촉구 기법은 우리 여러 차례 했었죠. 적응 행동 증진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화, 변별 학습,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 학습, 그리고 행동 조성, 그리고 상표제도. 상표제도는 다른 말로 토큰제도라고 해요. 학습 촉구 기법, 다른 말로 21년도 시험에 학습 촉구 기법, 학습 촉진 기법 이렇게 안 나오고 적응 행동 증진 기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바꿔서 나오니까 또 이게 학습 촉구 기법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학습 촉구 기법은 적응 행동 증진 기법이에요.
강변, 사행상 이렇게 강화, 변별학습,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행동, 조성, 상표, 제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2번의 내적 금지는요. 해당되지 않죠. 내적 금지는 금지 조건 형성이라고도 해서 불안 감소 기법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불안 감소 기법은 다른 말로 하면 부정행동 감소 기법이에요. 6가지 외우면 되죠. 책임반 혐주자, 체계적 둔감법, 금지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혐오치료, 주장훈련, 자기표현훈련 이렇게 대표적으로 6개 외웠었단 말이죠. 2차 실기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18번 다음과 같은 직업상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학자. 직업상담의 과정에는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문제 해결 단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크라이티스 직업상담 과정에 크라이티스가 제시한 포괄적 직업상담 과정에 포함될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객관식 문제 우리 앞선 회차에서 풀어본 바 있었어요. 3번의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이에요. 19번 직업 선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선택할 직업에 대한 평가 과정. 이 중에서 요스트가 제시한 방법 일전에도 한번 했었죠. 원천 대황미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원천 대황미, 원하는 성과 연습, 찬반 연습, 대차 대조표 연습, 확률 추정 연습, 미래를 내다보는 연습, 원천 대황미 이거만 외우면 그냥 답 툭 떨어져서 나오잖아요. 동기 추정 연습이라는 건 없어요. 20번 다음 사례에서 직면 기법이요. 직면 기법이라는 거는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단 모임에서 여러 명의 집단원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집단원, 이거 굉장히 좀 그러네요. 한 집단원에게 다른 집단원이 그의 느낌을 묻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지만 그의 얼굴 표정이 몹시 굳어 있겠죠. 당연히 이때 지도자가 이를 직면하고자 한다. 가장 가까운 반응이 무엇이냐. 단편적으로 4번을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홍길동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지만 지금 얼굴이 아주 굳어 있고 목소리가 떨리는군요. 내적으로 지금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홍길동 씨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요거 단편적으로 그냥 봐두시면 좋겠네요. 강의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